전감세 에세이.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힐링 사운드를 듣겠습니다. 우정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인은 둘째치고 참 각박하다고 느껴지는 요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명상을 시작해 볼까요?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오롯이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흘려보내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마음과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제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어도 결국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라던가 세상에 태어나 한 사람의 친구를 얻는다면 충분하다 하지만 참다운 벗을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벗과 우정에 대해 얘기하려 들면 사람들은 누구나 고독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술을 마셔야 마음이 열리고 말이 많아지고 자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는 이야기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벗을 얻었다고 해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며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너무 늦게 나타날 때도 있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의 사마천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을 때, 한 사람은 넉넉하고 한 사람은 빈곤할 때, 한 사람은 신분이 높고 한 사람은 신분이 낮을 때 그 우정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사람은 차츰 혼자 남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 철저하게 고독한 개인이 되었을 때 벗이 진짜 벗이고 그들의 사귐이 바로 우정입니다. 이때 벗은 나를 발견하는 거울이고 내 고독을 감싸주는 울타리이며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보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깊은 연인들이 사랑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듯 위리나 우정이라는 말로 관계를 정리하려 하지 않는 것, 다만 멀어져 갈 때 떠나간 빈자리와 마음을 발견하며 허무에 빠질 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많은 우정 이야기가 슬픔에 배어있는 이유입니다. 1790년 백동수라는 사람이 지은 글을 보면 우정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벗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과 말하지 않으려 하다가도 저절로 말하게 되는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가장 아끼는 것은 재물이고 남에게 가장 꺼내기 어려운 것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라고. 가난한 사정을 감추고 사는 사람은 억지로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지만 정작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게 됩니다. 어렵사리 용기를 내서 운을 떼면 상대방은 벌써부터 눈썹 사이에 싫은 기색을 내고 자기도 어렵다고 먼저 선수를 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법, 가난한 날에 사귄 벗이 가장 좋은 벗이라고 합니다. 자질구레하고 시시콜콜한 관계라서가 아닙니다. 처한 사정이 같다 보니 직업과 지위를 따져볼 필요가 없고 걱정거리가 같다 보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알기에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괴로움을 위로해줄 땐 반드시 밥을 잘 챙겨 먹는지 고생하지는 않는지 먼저 묻고 가족들의 사정을 묻습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으려 했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술술 털어놓게 되니 친구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마음에 동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토록 꺼내기 힘들었던 사정도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와 말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자신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 사이입니다.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모두 바람처럼 스쳐가는, 적당히 웃고 적당히 예를 갖추고, 그래서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보지만 않으면 그만인 사이, 그에게 어떤 상처가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우리는 그저 그런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추사 김정희가 59세 때인 1844년 유배지 제주도에서 그린 세안도에 얽힌 사연에도 비슷한 서글픔이 묻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권력의 미움을 받아 졸지에 벽지로 쫓겨나가자 문득 인심이 싸늘해졌습니다. 정승집계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진을 쳐도 정승이 죽으면 문에 거미줄을 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제자 이상적은 달랐습니다. 이상적은 유배지에 있는 김정희에게 자주 안부를 물었고 청나라에서 구한 귀한 책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김정희는 여기에 감동의 세안도를 그리고 그림 한 구석에 글을 써서 답례했습니다. 공자는 싸늘한 세태에 분격하여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송백이 늦게 시듦을 알 수 있다고 했고, 김정희는 유배객을 생각해준 제자에게 감동하여 세안도를 그렸으니 감동적인 우정에는 언제나 이렇게 씁쓸하고 서글픈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천지간에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슬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체가 없는 우정의 회복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참다운 우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개탄할 생각은 없습니다. 완벽하고 영원한 우정의 모델을 제시해 변변한 친구 하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압박할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정에는 나이, 신분, 성, 이상, 이념, 국적 등 삶의 조건이 달라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 성숙한 인격을 갖춘 자유로운 영혼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살면서 중요한 것은 고독과 친해지는 일,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홀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능력,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관대하고 따스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지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정의 이름으로 치장된 패거리 문화가 아니라 관용과 신의가 조금이라도 세상에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은 직원들에게 어떤 지시도 어떤 개인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오해받기 싫고 신고당하기 싫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마냥 따뜻하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결이 다른 막막함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우정에 대해 말하는 어른이 되었지만 정작 제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정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저 스스로도 성찰하게 되는데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당신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라면 당신에게 우정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 줄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답변대로 내일 하루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우정은 화도, 웃음도, 감사함도, 이 모든 감정을 잃어버린 것이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호흡을 반복하면서 내 몸에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내 시야가 점점 넓어집니다. 손끝과 발끝을 움직여 봅니다. 꼼지락꼼지락 에너지가 가득 찬 몸과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전감세 에세이